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5월 19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DSLR 수준의 초고속 자동 초점 기능을 지원하는 5천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제품에는 하나의 화소에 2개의 포토다이오드를 배치하는 듀얼 픽셀 기술과 4개의 인접 픽셀을 하나로 묶는 테트라셀 기술이 동시에 적용됐습니다. 이 센서는 각 화소에 좌우로 배치한 2개의 포토다이오드에서 검출한 이미지의 위상차를 계산해 피사체에 정확하고 빠르게 초점을 맞춥니다. 삼성전자는 사람이 양쪽 눈을 이용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은 원리로 역동적인 장면을 찍을 때도 선명한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수소에너지의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담은 글로벌 수소 캠페인 특별 영상이 누적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연이 선사하는 일상 속의 소중한 언어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특별 영상이 다소 낯설 수 있는 선한 에너지 수소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선한 영향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탄소년단과 함께 진정성을 담아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마트24는 이른 열을 맞아 보양식인 오리고기를 넣은 정찬과 삼각김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상품은 매콤 요리 불고기 정찬, 삼각김밥 등 모두 2종으로 이들 제품은 국내산 1등급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오리고기를 사용했습니다. 정찬은 흑미밥과 오리 불고기 볶음과 계란말이, 어묵볶음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마트24는 이달부터 시작된 무더위로 보양식을 찾는 고객 수요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보양식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자사 택배기사의 배송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13.6%가 부부 택배기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 대한통운에 따르면 자사 택배기사 18,000여 명 중 가족 단위 택배기사는 총 3,498명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이처럼 가족 단위 택배기사가 늘어나는 이유로 안정성을 꼽았습니다. CJ 대한통운 관계자는 최근 배송 상품이 소형화되고 자동화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작업 효율성과 수입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경제적 안정성도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자연주의 헤어케어 브랜드 프레시팝이 두피 정화 샴푸와 상쾌한 두피 케어를 도와주는 헤어 식초를 출시했습니다. 두피 정화 라인은 파라벤과 실리콘 오일, 동물성 원료 등 약 20가지 화학 성분을 첨가하지 않고 알러젠 프리 천연향을 사용해 두피에 부담이 없습니다. 두피 정화 샴푸는 두피에 꼭 필요한 자연 유래 추출물만 담았으며 청정 지역 제주 녹차수를 15% 함유해 두피 노폐물과 두피결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두피 정화 헤어 식초는 두피 윤기 케어와 모발 컨디셔닝까지 한 번에 가능하고 스포이드 형태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원 F&B는 리챔 캔에 인기 캐릭터 미니언즈 이미지를 입힌 리챔 미니언즈를 출시했습니다. 동원 F&B는 리챔 오리지널에 미니언즈 캐릭터 디자인 4종을 넣어 전 연령대에서 선호도가 높은 캐릭터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동원 F&B 관계자는 미니언즈와 펭수, 뽀로로와 같은 캐릭터로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젊고 흥미로운 브랜드 인지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신제품을 선보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상품을 선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은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을 통해 기존 대출과 별개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은 작년 10월 SK텔레콤이 이 통사 최초로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과 후 출시한 소상공인 대상 금융 서비스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 서비스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비금융 데이터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UN 창설 100주년 기념 글로벌 비전 수립을 위한 범지구적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멤버스와 유플러스 고객센터 앱, SNS 채널 등에서 글로벌 비전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유엔에 제공합니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 도출된 글로벌 비전은 9월 21일 유엔 창설 75주년 기념 다자정상회담 개최 시 선언문에 반영해 채택할 예정입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전무는 LG유플러스가 가진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현재의 문제점과 25년 후 미래의 모습을 파악하고 유엔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익법인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의 공시 자료에 관한 의문점이 연일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세금 혜택 속에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투명한 회계 처리가 원칙이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허점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일각에서 횡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김경률 회계사에게 의뢰해 정대협 공시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5년간 정대협이 기부금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에서 피해자 복지사업 등에 쓰고 남긴 돈은 정대협이 금융자산으로 기재한 액수보다 총 2억 6천여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단순 기재 오류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정황이 감지된다며 횡령을 포함한 범법 가능성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감사를 벌이거나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